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꼭 넣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22편에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 3가지 관점,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조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어차피 이게 뭐 정답은 없는 부분입니다. 보험에서 어느 담보를 선택할지 각자의 의견과 관점, 뭐 가치관,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또 다른 분들, 설계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도 들어보셔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좀 드려봐요. 사실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건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넓으니까 이거 가입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 편하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22편 영상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첫 번째 관점은 보험으로는 중대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범위를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당연히 좋긴 하죠. 근데 치러야 될 대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험료가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담이 되는 순간에 실효되고 해지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가능한 중대한 위험에만 소액으로 대비하는 게 보험 가입의 핵심 원리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중증에만 집중 대비하자,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거 걸리면 사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 요양해야 될 수도 있고 당장 직장은 못 나가시죠. 하지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포함되지 않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포함된 뇌동맥류, 그리고 뭐 협심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증으로 가기 전 단계거든요. 뇌동맥류도 이제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나중에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서 뇌경색, 뇌출혈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협심증도 차차 막히다가 이제 심근경색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중증이다, 그래서 꼭 별도의 진단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차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협심증 걸리셨지만 그냥 스텐트 시술하고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제 지인들이 그냥 일반 급성심근경색에 걸리신 분이 한 2분이 계셔요. 그분들도 치료받으시고 다시 직장생활 하신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겁을 먹어야 하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보험료는 한정돼 있고 모든 보장을 다 대비할 수 없다면 중증에 집중 대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고요. 또 하나 볼게, 2018년 기준 전체 사망 원인 중 3대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정도 되는데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게 아무래도 암이죠.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26%, 심장질환이 한 10%, 뇌혈관 질환이 한 7%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것도 사실 그렇게 다 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비하면 심장, 뇌 쪽은 훨씬 더 작죠. 근데 그 중에서도 뇌졸중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분까지 걱정을 해서 그것까지 꼭 진단비를 별도로 준비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협심증도 협심증 자체만 봤을 때는 큰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대비할 필요가 있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실비가 있으니까 병원 치료비는 실비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암이 얼마나 걸리냐, 암도 뭐 3명 중에 1명 걸린다, 5명 중에 2명 걸린다, 내가 평생 살 동안, 그런 데이터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146편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매년 얼마나 걸리냐, 암에. 그런 거를 데이터로 계산을 해봤을 때 대한민국 총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2018년 한 해에 암 발생 환자 수가 24만 명이고, 그래서 조발생률을 계산해보면 10만 명당 475명이 걸리더라. 매년 이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매년 한 100명당 0.5명 정도가 암에 걸리더라. 그러면 뭐 1000명 중에 5명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만 볼 수는 없죠. 아니, 어린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그러면 2018년 한 해에 암 발병 환자 수가 24만 명이 50세 이상 인구에서 다 걸렸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50세 이상 인구가 여기 쫙 이렇게 더해보면 한 2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확률로 봤을 때는 한 100명당 1.2명 정도 확률이다. 매년 암에 걸릴 확률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과하게 잡아보면 60세 이상 인구로만 계산해보면 1250만 명, 그러면 100명당 한 2명 정도. 70세로 잡아보자. 그럼 70세로 하면 573만 명, 그러면 100명당 한 4명 정도 암에 걸리더라.
물론 이 데이터가 매년 나오는 거니까 한 사람한테 이 데이터랑 확률이 계속 축적된다라고 봤을 땐 이거보다 더 많이 걸릴 확률이 있죠. 그래서 뭐 3명 중에 1명, 5명 중에 2명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땐 이런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암도 요 정도인데 뇌 쪽, 심장 쪽 더 작다. 이게 그렇게 겁낼 수준인가?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자, 두 번째 관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쵸?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뭐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근데 이게 한 분이 이렇게 가입하는 거면 사실 큰 부담이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대 가정 부부가 20대 자녀가 2분이 있다라고 해서 4인 가정이라고 치면요. 이분들 진단비를 전부 다 뇌혈관 허혈성으로 이제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 방송을 부자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 아니거든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보험료 1, 2만 원 줄여보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혼자 가입하는 게 아니고 가정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보험료가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해지될 우려가 늘 존재한다. 그런 거죠. 보장이 넓은 거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가 비싸서 해지하게 되면 그거 누가 책임을 져주냐 이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입시켜준 설계사분께서 내가 보험 해지한 거 책임을 져주나요? 책임 못 져주죠. 아무도 책임을 못 져요. 그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53편에 충격적인 보험 해지율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감원에서 25회차 계약 유지율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5회차가 25개월이니까 2년이에요. 2년 계약 유지율이 생명보험사, 손보사 이렇게 보면 25회차 계약 유지율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63%. 그러니까 해지율이 36% 정도 되는 거죠. 손보사도 뭐 비슷합니다. 34% 정도. 그러면 2년 지나면 보험이 3건당 1건꼴로 해지가 된다. 그 내용이죠. 5년 계약 유지율은 어떨까요? 보험개발원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기사들에서 찾아보면 생명보험사는 5년 유지율이 52%뭐 이 정도 나오죠. 46, 49, 52%. 손보사도 2015년, 2016년 이렇게 평균 내보면 52%, 53%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2건당 1건은 해지가 된다. 한 절반이 해지가 되는 거죠. 자, 7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보험사에서 요 7년 85회차 계약 유지율을 요거 쭉 평균을 내보면 유지율이 35%로 떨어집니다. 그럼 7년 지나면 3건당 2건이 해지가 된다. 그 내용이죠. 손보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거 평균 내보면 35% 정도. 마찬가지 3건당 2건이 해지가 된다. 많이 해지가 되죠. 그럼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래프를 쭉 보면 이 선형적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10년 데이터는 없는데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금융소비자원의 한 국장님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가입 10년 후 유지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5에서 7년차 계약 유지율을 공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2년차로 다시 축소 공개되고 있는데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장기 계약 유지율 공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왜 지금은 2년치밖에 안 할까요? 10% 안팎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10년 지나면 10개 중에 1개 남는다는 거예요. 9개가 해지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20년 납 완납하고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사람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20년이란 기간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고 그 시간 중에 한 번이라도 가정재정에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대기업 다니고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경제적인 큰 위기가 한 번씩 오더라.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퇴사를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큰 질병에 걸리거나 큰 상해에 당할 수도 있고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로 바뀔 수도 있고 생각 외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가정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잘 버티다가 그럴 때 보험이 다 실효되고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이 넓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 결론은 그런 거예요. 보험료를 극단적으로 줄여야 된다. 어떤 위기가 와도 요 정도는 낼 수 있어. 그 정도 싶을 만큼 보험료를 줄이지 않으면 여러분 보험 끝까지 유지 못합니다. 데이터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모든 걸 줄이고 중대 위험에만 보장을 집중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관점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보험료 부담되다 보니 아니면 가입 한도들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에 진단 금액을 축소해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3천씩 넣는 분도 계신데 요즘에 뭐 30, 40대에도 1,000, 2천 정도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견적서들 막 찾아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가입하고 나중에 60대가 넘어가면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큰 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 물가 상승률 고려했을 때 30년 후면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0, 2천 넣었을 때 60대 넘어가면 500에서 1,00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바에 뇌졸중 급성식문경색을 3,000씩은 맞춰 넣자. 제가 30대 40대 정도 되면 3,000 정도 넣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증에 집중해서 더 가입하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계사분별로 이견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분 신중히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결론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장이 넓은 것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다. 돈 많고 여유가 되면 하시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좀 만드는 거예요. 중증에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세 가지 이유. 중증에 집중 보장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 그리고 노후에도 좀 충분한 자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뇌졸중 급성식문경색으로 준비하는 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정 불안하시면 제가 22편 영상 후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합 설계를 하셔도 됩니다. 뇌혈관 허혈성을 같이 섞어서 하셔도 돼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좀 부담되시면 좀 더 저렴한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좀 같이 해서 조합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가입하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입했는데 막 마음이 불안해, 그러신 분은 좀 더 넉넉하게 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뇌졸중 급성식문경색 그 두 개로 가입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가입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정답은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